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오늘은 약간 주말이니까 가벼운 주제로 조금 가져와 봤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각 잡고 영상들을 약간 스테이징을 하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제가 관심이 있는 내용, 이 최근에 읽었던 내용을 요약을 하는 형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긴 한데 이건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맥킨지 리포트, Getting Tangible About Intangibles 요런 리포트를 보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성과,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뭐 주요 지표라든지 PER, ROE, PBR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요즘 추세를 보면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기업들 밸류할 때 아니면은 최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같은 거 밸류에이션 보면은 PR 100배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기업이 분명히 현재 실적만 가지고 밸류를 주는 게 아닌데 거기에 무형자산이 껴있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설명을 시킬 수 있고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지 약간은 숫자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만 보고 나가셔도 돼요. 기업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액수와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게 상관관계가 꽤 뚜렷하게 보인다고 요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에 파망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들이 요 무형자산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히 먼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파망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망 이외의 투자 예시를 약간만 설명을 드려서 무형자산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곽을 그려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 무형자산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유형자산이 아닌 모든 것이 가장 올바른 형태의 설명법 같아요. 유형자산의 경우는 공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 그러니까 쉽게 만질 수 있는 자산들을 전부 다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tangible asset 이렇게 부르는데 tangible 보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아니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자산, 만질 수 없으면은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특허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직원 뭐 연수 보내는 거, 직원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사실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회계상에서도 대차대조표에 기록이 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엄밀하게 맞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차대조표에 적혀 있기는 해요. 특히 이런 것들 전부 다 퉁쳐가지고 뭐 영업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요거는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대부분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약간 무형자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역량 강화, 직원한테 뭐 엑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요. 그러면은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직원들은 엑셀을 써가지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직원을 한 명 덜 고용해도 되니까. 근데 요 강사 초빙 비용 같은 게 다 뭐 영업 비용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그런 식이고, 아니면은 직원이 뭔가 배워서 수익성의 증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일회성 비용일까? 이런 관점으로 무형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형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거 직원한테 그냥 돈 쓰는 것도 이거는 직원의 역량이 강화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무형자산을 봐야 한다고 이 리포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지 말고 R&D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비용 아니면 마케팅 비용, 직원 훈련비 등을 그냥 일정 비율을 그냥 자산 자본 느낌으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비용을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다가 이만큼 곱해가지고 그냥 대차대조표에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각은 0.15씩 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막 효과들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사가 이런 효과들은 영화가 흥행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은 R&D가 직접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마케팅도 TV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인식을 약간 더 바꿔 넣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정작 소매점에 가가지고 어떤 제품을 살까 고를 때 꾸준하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 직원 훈련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이 강화되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가능해. 그래서 한 명이 3인분에서 10인분까지 처리가 가능해.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훨씬 더 좋은 형태의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형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액수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는 수치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이 많은 성장을 한다는 게 약간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섹터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과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무형자산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요거를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2.6배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매출의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2% 투자하는데 얘네는 4%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요거입니다. 지식 기반 산업일수록 요 차이가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무려 13%를 금융 서비스의 경우는 13%를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저는 소매 사업 리테일 쪽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애들은 1%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무려 7%나 투자하고 있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애들은.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 이커머스 전환 추세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커머스 하는 애, 얘는 이커머스 안 하는 애. 어차피 리테일 중에서 이커머스 안 하면은 기술이라든지 역량 강화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여기는 완전히 이쪽은 죽게 되겠죠. 이커머스 지금 안 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무형자산의 투자를 모든 섹터에서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1995년도인데 1995년도에는 무형자산에 한 31%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제 19년도 요거는 뭐 약간 예측치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 40%까지 끌어올라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요 비율이 훨씬 더 커졌을 것 같거든요. 요쯤에 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다 뭐다 이런 거 전부 다 유형자산으로 남는 거 아니잖아요. 더불어 클라우드로 가면서 클라우드를 쓰는 비용도 영업 비용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형자산인 비율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다 뭐다 하면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전부 다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가 빅테크 기업들이 요 무형자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무형자산 투자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무형자산의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파망이 무형자산 중에서도 약간 직장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약간 모든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서 굉장히 큰 효용을 저는 뽑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뛰어난 기업 6가지 고르라고 하면은 파망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한 명한테 그냥 3명치 연봉 주고 5명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약간 프리미엄 직장 생활,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보시면은 2020년도 매출이 86빌리언 달러, 하나로 한 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 58,6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은 1인당 페이스북은 1.47밀리언 달러, 한화 한 16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평균 급여는 0.27밀리언 달러, 한 3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급여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상여금이 1.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극강의 효율인 것이죠. 우리는 이 돈 들여가지고 이 정도의 매출을 창출시키고 있으니까. 더불어 페이스북은 그 약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완전 지식 기반이잖아요. 기술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도 거의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클 텐데 제일 큰 비용을 이렇게 약간 후려쳐가지고 지불하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급여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흥미로운데, 추천 알고리즘 있잖아요. 한동안 막 2010년도,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핫했던 건데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지 성공 요인 자체가 추천 알고리즘에 엮여 있다고 다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다음에 보면 될지 요걸 추천해준 거 넷플릭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구글도 유튜브도 제 유튜브 채널 다 검색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타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전부 다 추천 알고리즘인데 이거 자산으로 과연 인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재무제표 딱 까보면은 요 추천 알고리즘에 돈 얼마 썼고 이거는 얼마어치의 가치가 있다 요게 써 있을까요? 절대 안 써 있을 거란 말이죠. 더불어 요 파망 기업들이 특히 데이터 기반 결정을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해당하는 건데,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가장 효율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 기반 결정을 하는 데에만 해도 기반 소프트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 시스템도 이게 그냥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경영진이
로고 올라오는 거 쓱 보고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에서 경영진한테 데이터를 올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파망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얘네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객 데이터 가지고 노는 거. 그냥 실시간으로 캘 수도 있고 이미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제 테슬라까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다 얘네들이 이제 주행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가 과연 자산일까? 이거 자산 맞죠? 누가 봐도. 근데 이게 재무제표에 붙어 있을까? 절대 안 붙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거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더불어서 좀 재밌는 건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WS,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 I/O라는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 있고, 애플의 WFA라는 개발자, 이거 WFA 아닌데? WWDC라는 애플의 개발자용 컨퍼런스가 있고, AWS 서밋이라는 AWS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거 장난 아니게 비쌀 거예요. 이거 정확한 비용이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다 이런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연설시키고 강의하고 하는 건데, 이건 구글 I/O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달 피차이 아저씨 여기 계시고, 이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는 걸까? 이거 비용 낭비일 텐데, 이론상 비용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자기네들 기술을 뽐내는 거, 약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요 서밋에서, 요런 컨퍼런스들에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내부 직원, 외부 직원, 강연자 가져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식을 나누고 뭐 배우는 형태도 나오게 되고, 이것도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무엇보다도 저는 새로운 인재를 데려온다, 요거가 좀 핵심 같거든요. 특히 기술 기업은 이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자동화들을 만드는 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기업들이 계속 집중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훌륭한 뭐 헤드헌팅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랜드 가치도 얘네들이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은, 뭔가 뭘 하든 간에 이건 얘네가 하면 일단 혁신적일 것 같아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더불어 애플 로고 붙여서 팔면은 그냥 뭐든지 팔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죠. 약간 애플의 에어팟 광고인데 요 바운스 광고 정말 잘 봤어요. 구글이 뭔가를 하면은 뭔가 공돌이처럼 할 것 같고, 넷플릭스가 영화를 찍으면은 뭔가 특이한 거 할 것 같고, 요런 이미지 얘네들이 그냥 과연 계획을 하지 않고 했을까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냅뒀을까? 저는 이거 전부 다 계획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네들, 소비자들이 자기를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인식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요것들은 재무제표에 쓰여 있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요 맥킨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투자의 관점으로 약간 차원을 내려서 약간 쉬운 얘기로, 이게 솔직히 양적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막 R&D 비용에다가 곱하기 1하고 마케팅 비용에 뭐 0.5 해가지고 요 자본화를 시킨 다음에 요 자본화했던 거 자산을 뭐 삼각시켜가지고 재무제표, 약간 대차대조표에 이렇게 남겨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사실 애매한 게, 어떤 기업은 R&D 했다가 뭐 약간 실패한 R&D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R&D도 과연 약간 자산인가? 요거에 대한 거는 애매하니까, 약간 삽질 R&D도 자산인가? 요거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고,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양적 접근은 안 한다고 쳐도 정말 뚜렷하게 무형자산에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그냥 룰루레몬, 요가복, 프리미엄 요가복 만드는 기업, 에르메스, 그냥 전통적인 명품 뭐 캘리백, 버킨백 만드는 기업, 에치, 완전히 수공예품을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3의 셀러를 데리고 오는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이커머스죠.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무형자산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룰루레몬은 뭐 요가복 디자인, 당연히 얘네들이 뭐 R&D를 하는 부분이 요런 걸 거고, 아니면은 뭐 신축성 소재 요런 것들도 얘네들은 R&D에 들어가게 될 거고, 아니면 브랜딩을 저는 정말 룰루레몬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요가를 하는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요가복을 입고 싶다, 그럼 룰루레몬을 입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에르메스는 뭐 당연히 브랜딩이죠. 얘네들은 뭐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내기는 하는데 실제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는 켈리 버킨 얘네들일 거니까. 아니면 엣지는 현재 플랫폼에 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얘네들이 원하는 특정 고객
특성들이 있거든요. 약간 수공예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에 끌고 와야 돼. 수공예품을 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우리 플랫폼에 끌고 와야 해. 이 구성원 관리도 분명히 무형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여기 좀 예시가 조금 있는데 뭐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레드불 같은 거는 완전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후원하면서 마케팅을 빵빵빵 하잖아요. 그럼 레드불 하면은 뭔가 에너지 넘치고 요런 이미지가 확 떠오르고, 아니면은 비자 같은 애들은 어딘가에 비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자 로고만 붙어 있어도 신뢰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빌딩을 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홍보를 하면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얘기한 무형자산은 결국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망한 기업에다가 무형자산까지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거는 초유망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냅다 무형자산에다가 돈을 내리꽂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걔는 뭔가 애매할 수 있다. 만약에 R&D만 하는 기업이다. 약간 바이오텍 기업들이 그렇죠. R&D에만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뭐 적자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하니까 이런 거 피하는 거 강의를 여기 클래스 101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조 부탁드리고, 뭐 유망한 기업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 건지, 포트폴리오 관리는 특히 투자를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수익률과 안정성 둘 다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투자 수익률도 여기 상세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올해 수익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가서 한 번이라도 둘러보시면 감사하겠고, 또 8월 16일 자정까지는 이젠 내일이죠. 내일까지 7만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무형자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막 데이터 쌓아놓고 데이터 기반으로 뭐 빅데이터 분석한다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 무형자산이잖아요. 구독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기업이 어떤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거는 뭐 장기 투자를 하는데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요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주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